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꼰대 권기현입니다. 자, 우리 오늘 구독자분 질문이 네. 어떤 거죠? 정확하게? 장이 유타운에 있는 레미안 포레 카운티를 보유하고 계세요. 오래전부터 보유하셔갖고 재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올라도 이제 걱정이신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보다 좀 투자성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이걸 고민하고 계십니다. 일단 매도하신다는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세금은 크게 많이 나오진 않으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네. 네. 그럼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게 되면 우리 권꼰대님이 얘기한 장인 뉴타운의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예, 예. 근데 만약에 이분이 판다면 네. 세금이 적게 나서 매도한다면 네. 이거보다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 네. 혹시 생각나는 지역이 하나씩 있을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네. 권꼰대님은 어느 지역이 생각나세요? 발짝 떠오르는데 마포죠. 마포? 네네. 여기 강북 굉장히 위에 있는 건데 이걸 팔고 마포로 갈 수 있나요? 한강변 쪽에 가까운 라인이죠. 같은 금액입니까? 그럼요. 우리 이권에 네. 생각나는 데 있습니까? 그럼 전 강남권 하겠습니다. 강남권? 네. 아유 거짓말 하지 마. 아이, 마포 정도는 견주려면 강남권 장이 들어가야죠. 팔고 어떻게 강남을 가요? 자, 그러면 한번 그럼 우리 김꼰대님은 강남권, 마포권 뭐 있습니까? 용산입니다. 용산이요? 네, 근데 용산 너무 비싸. 그래서 용산 바로 앞에 성동구. 성동구. 네, 성동구. 자 아파트는 제가 끝날 때쯤 우리 하나씩 이제 그 지역에 대한 투자 가치는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고. 네네. 그렇죠. 일단은 먼저 장인턴의 미래에서 보도록 할까요? 영상 보시죠. 네. 그 위치가 보면 우이천도 끼고 있고 밑에 돌고지역도 있고 오른쪽에는 광운대역도 있고 뭐 약간은 거리는 있지만은 그래 장이유타운이 보면은 중간에 이만큼이 전부 다 해제가 되면서 반쪽짜리 뉴타운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지역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쪽짜리다 보니까 미완성의 뉴타운이에요. 전체적인 어떤 주거타운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100%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해제됐던 지역들이 이제는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개발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또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를 주는 개발 방식을 제시하면서 이 기존에 있는 해제된 지역들이 개발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장이 유타운의 미완성된 유타운이 이제 완성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 광운대 역세권에 GTX가 들어서게 되면은 GTX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옆에 우이천이라는 이제 자연환경도 녹지도 잘 끼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제 입주를 한 지 불과 2, 3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가격이 한 뭐 13억, 12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장이유타운 레미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미완성이고 여러 가지 호재가 아직 제대로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충분히 이 자체만으로도 향후의 미래 가치가 높고 향후 전망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권꼰대님 잘 봤습니다. 영상. 네네. 일단 장인 뉴타운 새 아파트 가격이 13억이란 말이에요. 네. 이 13억이란 가격이 싼 건가 비싼 건가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그 영상에서 음. 뭐 주변에 또 개발이 되고 또 GTX도 약간 거리가 있지만 충분히 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면은 지금 13억대 정도가 주변이 완성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답변을 드렸으니까 우리 이권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여기도 이제 어쨌든 서울 중심에서는 외곽이잖아요. 동부권에, 그쵸? 근데 이제 뭐 신월동이나 신정동 같이 목동 옆에 있는 신월동, 신정동도 13억대 정도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좀 가격대를 봤을 때는 여기 또 GTX라든지 뭐 대단지 아파트도 형성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니까 제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대가 넘었잖아요. 네. 그죠? 네. 평균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네. 새 아파트만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연수가 되는 아파트들도 1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의 평균 새 아파트 가격은 얼마일까? 11억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3억에서 뭐 15억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연수가 된 것보다 새 아파트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13억, 새 아파트가 13억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 평균에서도 아래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밖에는 결론이 안 왜냐면 나오죠. 지금도 주거환경이 지금 쾌적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뉴타운이라는 건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3억짜리가 뭐 15억 또는 평균으로만 보더라도 네, 지금부터 네, 아파트 값이 안 뛰더라도 네네.
최소 15억에서 17억까지는 뛸 수 있지 않을까. 새 아파트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확실히 저평가된 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기준. 그러니까 복잡한 거 떠나서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15억에서 17억까지 뛸 수 있을 거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옮겨야 되는 지역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이코노님은 아니요. 여기서 이제 답변을 보이는데 예.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좀 더 그렇죠. 이분한테는 제가 약간은 보수적인 네, 답변을 네. 드린 거고 네. 공격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세금이 적다면 네, 성향을 갖고 계시다면 추천해 줄 수 있는 곳 마포 그런 지역. 마포가 이게 15억까지 뛸 거라고 예상을 해도 마포로 옮기는 게 맞다고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코네님은 이게 15억으로 뛸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도 강남? 아, 그렇죠. 강남권. 강남권. 그렇습니까? 예. 강남권. 강남권. 저도 더 뛸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저도 갈아타는 게 일단 세금이 적으면 네네네. 이 양도세가 적으면 갈아타는 건 그렇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투자를 갈아타는 네. 게 제일 관건이 세금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네. 한 가지 지역들에 대해서 하나씩 네네. 자신 있게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네. 자 그러면 네. 가장 먼저 자신 있게 얘기한 네. 우리 건꼰대님 지역 네. 분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의 중심은 공덕이다. 그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여의도의 접근성, 그 다음에 용산의 향후의 미래 가치 이런 근데 것들. 요즘 합정동이 뜨고 있던데? 합정동? 네. 합정동도 공덕에 좀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네네. 물론 합정동도 네. 좋은 건 당연한데. 네. 네. 자, 공덕역 주변 지역에 아파트 좋은 게 많아요. 레미안 1차도 좋고, 도화, 삼성, 현대도 좋고, 네. 삼성 아파트도 좋고 많은데,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아파트는 마포 태영 아파트입니다. 자, 이유는 현재 리모델링이 추진 중입니다. 네. 그리고 24평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데 금액대가 한 12억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현재 그 레미안을 팔고도 충분히 살 때 세금까지 고려하더라도 가능한 그런 아파트 해당이 되고, 자, 24평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되면 32평 정도의 아파트로 재탄생이 됩니다. 그럼 입지적으로 여기는 보통 이제 용산이나 마포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이라는 게 구릉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평지다. 그리고 또 이 주변 지역이 우리 이꼰대님이 자주 설명한 대로 여기가 학원가로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치동, 목동, 중계동 학원가를 또 넘볼 수 있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지역이 임대 아파트가 조금 있어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서울시가 최초로 조합원 자격으로 여기에 리모델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참여를 하니까 보통 개발이 될 때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참여를 하게 되면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것들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좋습니다. 비리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가능성 면에서. 알겠습니다. 네, 가능성 알겠습니다. 면에서. 그래서 일단은 30평대 새 아파트로 재탄생이 된다면 지금 이 일대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18억이 넘습니다. 20억? 이거 넘보는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입지가 구릉지도 아니고 마포 공동역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 주변 지역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됐고 또 학교들도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주거환경, 교육여건, 교통 거기다가 양쪽에서의 업무타운의 영향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두말하고 세말하면 입 아프는 그런 지역이죠. 뭐 약간 반신반의 하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신반의?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건꾸대님이 우리 시청 구독자분들 의견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우리 건꾸대님 추천하는 지역 먼저 봤고 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꼰대님 추천하는 지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남 사구 하면은 일단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있죠. 잠깐만요, 이꼰대님. 네. 강남구라고 하셨잖아요. 강남권이라고 얘기했죠. 그 강남은 아니고. 그럼요. 저는 강남인 줄 알고 놀랬잖아요. 이거 뻥 아닙니까? 아니, 뻥 아닙니다. 사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독자분들이. 이거 억울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강남 사구는 사구죠. 그리고 네네. 중요한 부분은 강남 사구라는 점은 20억대 이제 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3평 아파트들이 어지간한 지역들, 대단지라고 한다면 20억이 넘는데 일단은 위치를 보면 저는 여기는 아남 아파트를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남 아파트 같은 경우가 20평대 같은 경우가 현재 한 11억 5천만 원 정도 이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24평, 25평 하는 요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이 됐을 때 30평형 아파트들이 되겠죠.
근데 이 주변에 현재 뭐 고덕동에 있는 재건축한 아파트들 시세를 보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뭐 2단지나 3단지 그다음에 신규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 거의 30억은 아니고요. 20억 가까이 지금 시세가 형성이 돼 있죠. 18억에서 19억 이상 하고 있고 최근에 신규 거래 가격을 보더라도 거의 뭐 19억대 정도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가격이 높게 만들어준 이유가 이 위쪽으로 보면 고덕 비지밸리 있지 않습니까? 이 비지밸리가 현재 한창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도 들어오게 되고 대규모의 상업시설도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9호선이 앞으로 연장이 돼서 들어온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고동역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 5호선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별론데 앞으로 이 9호선이 생기게 되면 강남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고덕 안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 주변에 고동역도 이용할 수 있지만 여기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배재고등학교라든지 뭐 명문 이런 고등학교가 잘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죠. 다 학교네요? 예, 다 학교예요. 아파트보다 학교가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학원가도 굉장히 잘 돼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저는 특별히 이 고덕 안암 아파트가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는 건 현재 이 아파트도 리모델링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리모델링은 이런 그 시공사들이 쌍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이 정도 기업들인데 사실은 이 정도 메이커보다는 우리 지금 거의 대부분 이런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든지 현대, LG, GS 이런 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삼성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아. 삼성이 제 기억으로는 지금부터 거의 한 8년 전에 청담동 지역 일대에서 리모델링이 있었고 그 외에 최근에 가장 또 들어가게 된 게 또 여기 고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브랜드 가치까지도 굉장히 높고 특히 삼성하면 뭐 조경 쪽도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좋은 아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미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봤네요. 네. 아까 권꾼내님이 얘기한 것보다 조금 더 솔깃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근데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네. 삼성에서 짓는 레미안이 아니에요. 삼성에서 리모델링만 짓는 기업, 그 건설사를 따로 만들어서 짓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가 레미안 그런 게 아닙니다.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삼성은 삼성이죠. 그렇긴 하지만 삼성 브랜드 네. 레미안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브랜드는 네. 지어놓고 나중에 바뀌기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삼성이라는 말이 레미안 들어갈 수도 있고 네네. 주민들이 원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래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 좀 약간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네. 일단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까요? 네. 네네. 궁금합니다. 자 제가 이제 장이보다 추천해드린 지역은 용산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까 용산이라고 얘기한, 용산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용산권입니다. 용산권. 강남 사무처럼. 용산권. 그런데 우리 두분다 똑같네. 공군내님 입군내님 네. 용산에서 금액 우리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딥니까? 땅값이 비싼데요? 제일 비싼데? 한강로? 한강로. 그다음 한강로는 용적률 높게 써서 비싼 거잖아요. 네네. 용적률이 굉장히 낮음에도 한남동. 불구하고 그렇죠. 재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어딥니까? 한남동 이태원동. 용산에 재벌들이 모여 사는 데가 한남동이죠. 네. 그죠? 부자들이 모여 사는 데는 유엔빌리지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런 용산 식으로 나누나요? 재개발 중에서 가장 비싼 데가 어딥니까? 서울에서 한남뉴타운. 한남뉴타운이죠. 네. 요긴 바로 옆에 네. 용산은 아니지만 여기까지가 용산인데 바로 옆에 붙은데 극동 그린 아파트라고 용산 권역에 해당되는데 아파트 굉장히 싼 게 있습니다. 저걸 용산 권역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 비싼 데가 네네. 옮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재벌들이 모여 살고 네. 이제 부자들이 현재 모여 사는데 앞으로 한남뉴타운에 부자들이 모여 살면은 네. 이 세력들이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성동구로. 그리고 더군다나 이쪽 논리가. 우측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역시 마찬가지 용산하게 더불어서 가장 비싼 데가 성수동이죠. 성수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성수동까지 끼고 있는 아. 요 가운데가 안 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좀 저렴하고 낡은 데가 이제 극동 그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극동 그린 아파트 현재 시세가 2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11억에서 12억 정도 합니다. 오. 근데 여기 아직 리모델링 옆에 이제 리모델링 시작한 아파트는 14억에서 15억까지 뛰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만 시작해도 2, 3억이 기본 뛰는 거고 이게 완성이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20억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이 동네 밑에 동네는 무조건 25억에서 30억까지 갈 거니까. 게다가 3호선 타면 강남도 가깝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오. 지하철보다는 네. 조금 더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주차장을 많이 만들긴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유엔빌리지도 지하철은 멀잖아요. 그렇죠. 한남동 자체가 지하철에 가까운 동네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맞아요.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모여 사는 건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자들은 모이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을 많이 사줄 것 같아요. 왜 흑석동이 반포 옆길에서 뛰었듯이
그런 영향이 여기 바로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사람들이 워낙 언덕이기도 하고 아직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야, 이 지역이. 여기는 이제 지금 추진 중인 데가 더 유명해서 네네, 그렇죠. 네, 네. 옥수 삼성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러니까 아직 여기는 여기까지 관심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가치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11억에서 12억이라고 한다면 현재 좀 성수동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뭐 재개발 지역이 갑자기 3억 하는 빌라가 네. 재개발한다고 사인만 해주면 갑자기 5억으로 뛰잖아요. 8억까지 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요 지역 같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아직 안 했잖아요. 네네. 근데 11억, 12억인데 리모델링 한다고 사인만 받으면 기본 그쵸. 2억은 뛰지 않을까. 그 전에 사야죠. 그러니까 장인뉴타운은 더 좋아져야지 2억이 뛰잖아요. 그렇죠. 얘는 사인만 하면 2억이 뛰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네. 게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산 위치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포태원 사인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게 가장 좋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일꾼들이 2번,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3번이라고요? 네. 다른 마포 우리- 공덕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주 현명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우리 구독자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네. 열심히 참조해서 네, 네. 더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여기서 그만 이제 물러가도록 하고, 네. 저 이런 내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제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고, 좋아요 꽝꽝꽝 해주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